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82만원이고요. 마이너스 27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어이 1000만원 밑으로 투자원금 1000만원 1월 13일 날 시작했던 1000만원을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982만원으로 2월달에 어떻게든 1000만원을 지켜보려고 무지 노력을 했는데 한방에 그냥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2월달 그나마 좀 벌었던 것도 전부 다 날려버리고 한 10만원 플러스로 2월 한 달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1월 13일 날 시작해가지고 1월달은 좀 정신이 없었고 설날도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신없는 한 달을 보냈고 2월 달에는 좀 제대로 분위기 파악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정비를 했습니다. 매매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립을 했고요. 단타하고 장기 투자를 합쳐가지고 이제 병행해서 하는 이런 방법의 매매 투자 방법을 좀 연구를 해서 했는데, 조금 미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 실현하는 부분에서 조금 미숙했던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수강연했다고 봐야 되겠죠. 벌었던 거 다시 날리고 10만원 플러스로 2월 한 달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지금 남은 시간이 2달입니다. 4월달까지로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는데요. 5월달부터 이하로 나가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 4월 2달인데 아마 2월달에 했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3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더 매매에 좀 뭐라 그럽니까? 수익을 챙기는, 좀 냉정하면서도 챙길 거 챙기는 그런 배팅을 해가지고 3월부터는 한 달에 한 200만원 이상 수익을 목표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게 마감을 했고요. 자, 그다음 오늘 시장은 제가 오늘 오전에 영화 보러 가느라고 9시 표를 끊어가지고 시장의 오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간지 솔직히 잘 모르고요. 그냥 9시에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이제 폰으로 대충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팔 거 팔고, 대충 비중을 조절해가 맞춰놓고 들어갔는데, 요 정도 해놓으면은 어느 정도 방어가 안 되겠나 싶게 해놓고 들어갔는데, 끝나고 나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선을 깨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거의 뭐, 오전장은 버텼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종목이. 전진건설 로봇이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실을 커버하고 본전선에서 움직였는데, 거의 만 12시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무너지면서, 손실이 급격하게 커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수가 너무 많이 빠져버렸다는 얘기죠. 제가 예상했던 수치보다 더 많이 빠져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간밤에 미증시가 다우는 많이 안 빠졌는데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건 이제 합쳐서 보면 어제부터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트럼프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상당히 실수하는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미국 우선주의 해가지고 미국 잘 먹고 잘 살자라고 하는 정책으로 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너는 모르겠고 뭐 캐나다고 멕시코고 뭐 EU고 중국이고 너가 다 모르겠고 그냥 미국이 살아야 되겠다. 우리 잘 먹고 잘 살란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이나 이런 정책들 보면서 와, 저 힘 좀 있다고 참 치사하네 이런 식으로 미국 언론에서도 이야기하기를 마피아 같은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도 없는 우크라이나한테 내 말 안 들으면 스타링크 끊어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굴복시키는 이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영상 보면 뭐 그러든 말든 간에 욕 좀 먹더라도 돈만 챙기면 되지 뭐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 보면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자유무역 경제 체제에서 북한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통제되는 이런 경제가 아닌 이상은 관세를 높이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내가 다 먹을게 이렇게 하면 시장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시장이 복수를 하죠. 네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봐라 이러고 보여줍니다. 그게 이렇게 나타났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건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어제 많이 떨어진 부분은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해서 투자 심리가 악화돼가지고 공포지수가 올라가면서 던지자 이런 느낌이 있는데다가 다우가 많이 안 빠졌다는 얘기는 아직 제대로 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 그 상황에다가 엔비디아에 대한 그 실적 발표에 대한 해석이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블랙웰에 대한 그것도 전선왕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블랙웰 수요가 놀랍다 이렇게 해서 존말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잘 나오긴 했는데 이게 탁월하게 뭐 뛰어나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았으면 그나마 버틸만 했을 건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이제 더 올라가기 힘들겠다 싶으니까 던져버리는 이런 현상이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엔비디아가 8.59%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동안 위치가 너무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이거 거의 월봉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아래쪽에서 보자면 한 3만 달러 정도 여기 가고 있다가 이걸 지금 15만 달러까지 갔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억수로 높다는 얘기죠. 어제 안 빠졌으면 이 위치에 있으니까 아주 높은 위치니까요. 불확실성이 생기니까 많이 올랐는 종목 팔자 이런 뜻으로 던지니까 쭉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이 나빠서 빠졌다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높은 위치에 벌 만큼 벌었는데 AI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 조금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죠. AI 투자를 줄이겠다는 MS 쪽에서는 줄이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딥시크가 등장하면서 지금 조금 딥시크로 인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엔비디아 칩을 사가지고 그렇게 과잉 투자할 필요가 없겠다 이 생각을 지금 한단 말입니다. 그 딥시크가 만약 사실대로 그렇다면 고성능의 값비싼 엔비디아 칩을 막 사가지고 그 데이터 센터 크게 만들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잘만 하면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중국도 하고 전 세계 모든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딥시크가 뭐 니나네는 다 해버리면 독점이라는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는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그 칩을 아무리 뛰어난 칩이더라도 비싼 돈 주고 사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어떤 미래적인 그 뒷날을 보고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이러고 이제 팔고 싶은 차에 트럼프가 헛소리를 빽빽해서 하니까 던져라 이러고 이제 쭉 빠져버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쭉 빠지니까 반도체 종목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6% 정도 빠져버리죠.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 나오니까 기술주 쪽에 종목들이 대거 하락해버리는, 그러니까 나스닥도 빠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많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줬다. 우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게 주축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 무너지면 지수가 많이 빠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우가 폭락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투매 현상이 나와서 그 어떤 대단한 악재가 발생해서 급락하는 모습은 아직 안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 악재는 잠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들이, 어제부터 제가 트럼프 비판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그 시장의 복수라든가 이게 경제학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자유시장 경제에서 인위적으로 뭔가가 건드리면 그 시장이라는 이 메커니즘,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가만 놔두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통제를 건드리면 복수를 해버립니다. 폭락시켜버린다, 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유시장은 인위적으로 건드리면 그 자체가 아무리 정교한 사람이 위에서 컨트롤해도 그 공산주의죠. 공산주의에서 정부 정책에서 뭐 그 북한 같은 데서 김정은이 막 지시해갖고 모든 정책을 다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시장이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자유시장이 훨씬 더 성장을 잘합니다. 이 잘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트럼프가 관세라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거의 뭐 조폭처럼 마피아처럼 그냥 전 세계를 막 삥 뜯고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트럼프에게 경각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미국 증시가 쫄딱 망한다는 걸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럼프가 정신 차려가지고 이건 내가 너무 심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약간 완화시켜주면 괜찮은데 아직 난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하고 지금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걸 그대로 시행해버렸을 경우에는 미증시가 아직까지 제대로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보시면 떨어지려고 폰만 잡았지. 나스닥은 지금 많이 빠졌는데 엔비디아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다우지수 보면 아직 중간에 걸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 제대로 시장에 반영이 돼버리면 조금 더 후퇴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정도로 봤는데 지금 이런 추세로 가자면
제발 이까지는 안 왔으면, 이건 꼬리 달고 대충 이 정도에 멈춘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밑에 꼬리 좀 달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도 내려오는 걸 가정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1차 하락했고 지금 못 들어올렸죠. 그럼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충격을 한번 더 먹는다면 이렇게 겁나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국내 증시는 오늘 빠진 거에서 초토화돼서 더 빠진다 이런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됐다.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은 다른 거 볼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원래는 멕시코하고 캐나다의 25% 관세를 4월 2일 날 시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트럼프가 아니다 3월 2일이다 다음 달 2일인가 4일인가 뭐 3월 초에 그걸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버린 겁니다. 거기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중국에 추가로 10% 관세 더 에다가 EU의 25% 관세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부과시켜버리면 관세 부과하는 만큼 미국의 수익이 막 늘어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 국가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 미국인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자 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 관세 전부 다 자기들 부담해가지고 아이고 미국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미국의 뭐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미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상대적으로 때릴 거고, 때리면 트럼프는 열받아갖고 그럼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 하고 하면 더 때릴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이제 되면 자유무역이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죠. 자유무역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시장경제가 무너지는 게 되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전부 지팔 지연들면 결과적으로 중국이 유리해집니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생산해갖고, 물론 이제 수출이 좀 후달릴 수는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초적인 어떤 생산품은 중국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무역 통제가 되면 미국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당장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다못해 뭐 화장지 하나라도 구하려면 중국산을 사러 가야 되는데, 그거 막혀버리면 생필품 자체가 끊길 위험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정책인데, 트럼프가 하고 있는 방식이 강하게 한 방 탁 치고 그 다음 상대방이 나오는 반응을 보고 흥정하듯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장사꾼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팔듯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 호텔 같은 이런 거 부동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저 땅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면 5억 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5억이 뭐고 10억짜리인데 이러면서 응정하다가 그럼 한 7억 정도 하자 이렇게 하려고 지금 찍는 그런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한테 너가 광물 50% 내한테 내놔라 이렇게 던져놓고 거기서 이제 압박을 주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스타링크 꺼내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너가 망하게 한다 이제 말대로 이렇게 압박을 주는 거죠. 주면 저쪽에서 이제 양보하는 게 점점 이제 커지죠. 제발 좀 살려달라가 되니까. 그럼 이제 이익을 많이 취해놓고 그 다음 인심 쓰듯이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젤렌스키가 오늘 28일이죠. 오늘 와가지고 그거 있죠. 광물협정에 서명하려고 하고 싶어 한다. 나한테 하고 싶다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가 달락해놓고 정작 이제 와가지고는 나는 해주기 싫은데 저쪽에서 해달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좀 머리상식한, 누가 봐도 다 알고 있는 조폭이 삥 뜯는 거와, 조폭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럴 것 같고, 마피아가 삥 뜯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트럼프가 정신 안 차리면, 정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밑으로 계속, 더 빠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꾸 더 떨어지면, 지수가 계속 폭락하면 트럼프도 미국이 망하더라도 나는 내 건조대로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못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초반부터 벌려놓은 것들이 부메랑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심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중국의 추가 관세라든가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붙이는 이유가 무슨 환각성 약물이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이걸 핑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 타협해가지고 이제 타협할 여지를 주는 거죠. 이유를 붙이기에 이익이 적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가 아니고, 그런 약물이 너무 들어오니까 관세를 때린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들이 뭔가 멕시코 같은 데는 군대를 동원해가 불법 이민자하고 이렇게 막죠. 뭔가 액션을 취해가지고
잘해보자 이렇게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너무 지금 남발해서 막 던지면 상대방 국가에서 아 나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같이 죽자 이래버리면 이제 대책이 없다는 거죠. 대화가 안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길게 이야기하는데 어제도 이 부분은 되게 길게 이야기했는데 이 트럼프 부분이 지금 모든 정치 흐름을 다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의 실적 전망 뭐 어떤 테마가 좋고 나쁘고 다 필요 없이 그냥 트럼프 하는 이 행동 하나에 모든 게 다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트럼프를 컨트롤할 수는 없죠. 할 수 있는 건 단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방법은 전쟁이 끝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든 중동 전쟁이든 전쟁을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물가가 당장 안 잡힙니다. 관세를 붙이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지금 소비 심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비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물가가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약도 없습니다. 진짜 이 치료하려면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못 풉니다. 연준에서 금리 인하 인상해 가지고는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써야 되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깊이 발생해버리면 복구불능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을 완화해서 타협을 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현 상황에서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이 톤으로 봤을 때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쪽에 포인트를 더 주는 것 같아요. 전쟁만 끝나버리면 국제가 하락을 해서 물가 안정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목에 힘주고 다른 나라들한테 관세를 더 부과시켜가지고 미국이 그동안 그 무역 적자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금 빚이 막 쌓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사오는 게 파는 것보다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럼 무역 격차 계속 생기면 빚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달러 찍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상대방 국가가 이익이 너무 많으면 관세를 부과해갖고 너 이익 좀 줄여라. 뭐 우리 것도 좀 더 사주든지 아니면 미국에 공장 짓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뒷받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쫄딱 망하도록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도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지금 그 전 세계 호텔을 부산에만 해도 트럼프 호텔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쫄딱 망해갖고 그 아주 오명을 남기는 대통령이 되고 싶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지금 마지막 임기인데.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파워를 행사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전쟁을 빨리 끝내는 쪽에 치중을 하고 그다음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히토리에 계속 집중하는 것도 중국하고 싸우면서 어느 정도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 가지고 전쟁을 끝내면서 그로 인해서 어떤 힘을 가지고 중국이나 주변 국가들을 그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이쪽으로 간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정시가 이렇게 해서 쫄딱 망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많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 뭔가가 대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전 세계가 망하도록 놔두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까지 항상 내려오면 지수는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급락하겠지만 그 중장기적으로 보면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크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렇게 반등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움직이는 거는 전쟁이 끝났을 때 수혜를 보는 재건 관련주가 가장 앞서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배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팅해놓은 재건 관련주를 철회를 안 하고 그대로 그 재건 관련주에 풀 배팅을 하고 그냥 지켜보자. 여기서 더 빠지면 그대로 안고 가겠습니다. 대신 이 종목들이 뭐 부도날 위험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종목들을 최대한 실적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 쪽으로 해서 포진을 해서 그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그 시장에 뭐 특징적인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4x4 상한가 나왔고요. DC 인베스트 이거 나오는데 이거 그겁니다. 지난번에 그 퓨리오사 AI 부분에 호재 떴을 때 얘 상한가 들어간 날 있죠. DS 인베스트먼트 점으로 두 번 뛰었던 이쪽 종목에 그 퓨리오사 AI하고 공동 뭐 작업을 해본 경력이 있다 이래가 포바이어였는데 이건 다른 뉴스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시장이 아주 안 좋아서 급락하면 반대적으로 인버스 쪽으로 뭔가 하나가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튀어오르는 게 코로나 관련주 같은가. 오늘 이제 수젠텍 한번 띄워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신종 코로나가 조용히 돼버리니까 끌어올린 명분이 안 되죠. 그 다음 이제 또 주로 끌어올리는 게 뭐냐면 그 정치 테마주입니다. 오리엔트 전공 이제
이재명 관련주인데 이것도 올리려고 보니까 전고점 위치에 와 있어갖고 여기서 끌어올리려면 그 탄핵 관련한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추가 뉴스가 없으니까 끌어올리긴 또 벅차죠. 그래서 얘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다 빼고 보니까 디젠스는 좀 올려봤네요. 다 빼고 보니까 지금 마땅히 올릴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대표적으로 이 종목 이 테마가 필요해서 이거는 이제 뭐 인수되면 호재고 어쩌고 하니까 그걸로 해서 이쪽을 끌어올린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뜻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특별하게 좋아서 올라갔다기보다는 갈 게 없으니까 갔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 나머지 테마들은 제가 쭉 봤는데 뭐 올라가는 게 없이 다 초토화됐습니다. 뭐 볼 것 없이 그동안 테마로 급등했던 종목들인데요. 뭐 AI 관련한 종목 이런 것도 붙어 해가지고 뭐 여튼 걸리는 건 전부 다가 급락해 버렸어요. 아까 했던 4x4 이쪽 빼고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오늘 그냥 급락하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제가 보는 재건 쪽에 이 부분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가지고 있었던 종목 중에 사이버원 이 종목은 한 50만 원대 가지고 있었는데 요거는 거의 뭐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요거 팔았던 이유는 이제 투자 유지증 걸렸거든요. 투자 유지증 아니었으면 올라갈 만한데 투자 유지증 걸리니까 그것도 시장이 안 좋은데 투자 유지증 걸리니까 위로 올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한 5% 정도 빠졌는데 요건 뒤에 더 내려오면 다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내려오든지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서 이게 악재가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고 투자 유지증 걸렸기 때문에 올라가면 단일가 지정돼 버리니까 단타하는 사람들이 이 올리기가 싫단 말이죠. 그래서 끌어내려 놓은 거니까 이건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차기에 매수하려고 이제 일시적으로 팔았고요. 그다음 토니모리는 어제 종가에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팔았고 이것도 오늘 쭉 올리다가 다시 밀렸는데요. 이건 이제 관세 부분에 가장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보통 이제 화장품하고 엔터 쪽이 이제 그나마 관세 영향을 안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관세 쪽에 피할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고 화장품의 대장은 토니모리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끌어올린 것 같은데 안 되죠 지금. 그리고 어제 나온 실적도 그렇게 하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뒤로 좀 밀렸다. 근데 아직까지 시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세 영향을 덜 받는 측으로 해서 좀 올라간 것 같고 그게 나머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이버는 다 팔아버렸고요. 제가 가진 종목 중에 SG는 그대로 홀딩입니다. 이거 저거 나왔어요. 단위 현재가 보면서 합시다. 시간에 다니까 한번 봐야 되니까요. 이거 장 끝나고 나서 원래 이거 예상되어 있었던 겁니다. 추가 상장 부분 한 170만 주인가로 본 것 같은데 얼핏요. 전환사채 물량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거의 이제 끝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전환사채 물량이 1,000원짜리인데 그게 단순하게 1,000원이 아니에요. 1,000원짜리인데 그 당시 때 그 물량을 유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위에 있는 가격대 2,000원대인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기 때문에 평균 내면은 1,000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700~800원 되려나 그 부분에 나오는 전환사채 물량이 나온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매수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오늘같이 시장 좋았으면 올라갈 만한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전환사채 물량 나와갖고 매물 부담이 있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뒤로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건 그냥 전환사채 물량 3월 5일이니까 오늘 28일이죠. 3일 날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4, 5니까 오늘부터 나올 수 있는 날이었다고 보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계속 악재로 작용했던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300만원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전진건설 로봇은 이동으로 따라가는 그림이 자꾸 나와요. 오늘 아침에도 보시면 올라갔었는데 제가 9시 조금 넘어서 잠시 봤었는데 밀어 올리는 그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못 가고 있다가 이때쯤 제가 발견했을 때가 거의 한 12시 넘었는데 추락을 해버렸어요. 추락만 안 했으면 손실이 거의 없었는데 이거 추락하면서 거의 손실이 커져 버렸는데 이 그림이 대동기어하고 비교해보면 대동기어가 훨씬 강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 대동기어가 떨어지니까 전진건설 로봇은 뒤따라서 그냥 빠져버리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동기어가 반등을 좀 했는데 약간 올라갔는데 전진건설 로봇은 못 따라 올라가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는 대동기어를 그나마 대장격으로 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동기어가 대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등주 붙들고 자꾸 올라가라 기도하는 것도 또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전진건설 로봇을 한 1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비중을 줄이고 요걸 이제 대동기어 쪽으로 추가로 매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한미글로벌 요거 조금 줄였습니다. 이것도 뭐 실적이나 모든 면에서는 대동기어가 빠지면 전진건설 로봇도 못 올라가는데
한미글로벌도 보면은 실적이나 모든 면에서 다 좋아 보이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얘가 대장격인 종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꼴찌입니다. 이거 내려갈 땐 제일 빨리 내려가고 올라갈 때 힘을 못 씁니다. 따라가다가 다른 종목 꺾인다 싶으면 먼저 빠져버려요. 그래서 너무 약해 보여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종목인데 뒤로 밀리니까 이건 더 이상 이 종목에 그 기대를 걸지 말자. 대신에 한 번씩 이렇게 치고 올라가 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해남에 거기에 데이터 센터 대량으로 짓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150만 원으로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요 150만 원으로 비중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돈 가지고 사이버원 팔았던 거 하고 어제 현금 가지고 있던 거 하고 다 합쳐가지고 신규로 두 종목을 잡았습니다. 일단 대동기어를 173만 원 잡았고요. 시간에서 밀려버리네요. 너무 무리했는가 봐요. 그 다음에 잡았던 게 진성 TC입니다. 진성 TC를 153만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의 종목들을 쭉 보면 오늘 움직임 보시면 현대건설기계 이 종목은 거의 건설 장비 쪽에서 오리지널 재건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힘을 못 쓰는 거는 캐터필러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캐터필러가 이상하게 못 올라가요. 캐터필러가 지금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지금 못 올라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캐터필러가 위로 급등하는 그림이 나와줬을 때 그 제대로 탄력이 붙지 않나 싶어요. 캐터필러가 밑으로 계속 내려오는데 이건 지금 위로 많이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캐터필러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가 캐터필러가 반등하면 움직일 것 같은데 너무 무거운 종목이니까 이 종목을 안 잡고 개인적으로는 진성 TC라는 이 종목을 잡았습니다. 이거 지금 뭐 그림상으로 봤을 때 거의 일봉상으로 거의 고점 부분을 뚫었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봉으로 보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죠. 위쪽으로. 그래서 일봉상으로 봤을 때 호재성 뉴스를 만나면 위로 치고 올라갈 것 같은 이 호재성 재료라는 거는 캐터필러가 반등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캐터필러 반등하면 얘가 그 캐터필러에 부품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가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힘이 좀 있어 보여가지고 이쪽으로 조금 분산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실제로 제대로 안 되니까요. 할 말은 없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바꾼 거니까 진성 TC 한 150만원 잡고 대등기 한 173만원 잡고 얘도 워낙 그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한데 전진건설 로봇 그 잘 못 가고 있는 전진건설 로봇하고 한미글로봇 이쪽에 그냥 그 붙들고 있는 것보다는 약간 탄력 있는 쪽도 하나 가지고 가자 이런 느낌으로 오늘 또 가장 강한 느낌을 줬으니까요. 요건 좀 가볍다는 느낌으로 그냥 요 종목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재건 관련주 쪽으로 전부 다 올인해 가지고 982만원 이렇게 잡았고요. 이제는 밑으로 빠져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대로 홀딩하고 묻어버리고 그냥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죠. 단지 이제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조금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오늘 그 광물 협정에 서명하러 오긴 하는데 그게 종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푸틴하고 트럼프가 힘싸움을 또 해야 됩니다. 서로가 이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서로 뭐 밀고 당기고 이래서 이제 언론상으로 표현되는 거는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 바쁜 거 하나도 없다. 내가 먹은 땅 내가 다 안 주면 난 싫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튕길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또 굽히긴 싫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또 계속 가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밀고 당기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다 지나야 재건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로 오늘 저녁에 끝 이렇게 될 리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될 동안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주 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 안 가면 다른 거는 갈 게 없기 때문에 여기다 묻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엄청난 그 하락에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